여러분, 인생에는 3대 불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년등과. 젊어서 출세한 사람은 종종 독선에 빠져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년상배. 중년의 배우자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노년빈곤. 즉, 나이 들어서 가난한 것입니다. 왜 노년에 가난해지는 것이 불운이라고까지 할까요? 젊은이들은 가난해도 앞으로 나아질 희망이 있지만 노년에 빈곤하면 비참함과 고통이 앞을 막습니다. 나이 들어보니 노후에 돈이 없으면 비참해지고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돈이 없다고 꼭 불행해지진 않아요. 자식 농사 잘 지으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보살펴 주겠지요. 허나 그건 지금 드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10년, 20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녀와 함께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함께 살면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매일 가까이 만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자식이든 친구든 내 생각대로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너무 기대지 않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건강한 인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강한 인생을 위한 노후에 챙기지 않으면 후회할 5가지를 소개합니다. 영상을 반복하여 보시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골든타임을 지켜라. 심심찮게 듣게 되는 말이 누가 갑자기 중풍을 맞았다는 얘기다. 그래서 말을 더듬거리게 되었다는 것이나 갑자기 풍이 와서 다리를 절고 팔을 못 쓰게 되었다는 얘기 등이다. 그러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듣다 보면 자각 증상을 무시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남의 얘기라 치부하고 자기 점검이 없어서 생기는 일들이다. 우리 몸은 정직하다. 아프기 전에 전조 증상을 보인다. 그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질환도 그 이전에 어떠한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특히나 건강에 자신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몸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신하기 때문이다. 운동을 열심히 하기에 자잘한 몸의 증상쯤은 감기나 몸살 정도로 치부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사람일수록 큰 화를 당하게 된다. 자만은 금물이다. 젊은 시절을 기준 삼아 지금의 몸을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몸도 자만하게 되면 화를 입는다. 갑자기 말이 어눌하게 변하거나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게 발이 자꾸 끌리거나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뭔가 몸이 말을 잘 안 듣거나 하면 일단 병원부터 가서 알려야 한다.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다. 지인의 아는 분이 얼마 전에 신료를 하고는 창피해서인지 그냥 몇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한다. 단순한 신료가 몸의 신호였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그분은 에어로빅 강사로 그 연세에도 참 대단하다는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것이다. 70세의 연세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에어로빅 강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집에서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싸고 만 것이다. 그것도 바지를 입은 채로 말이다. 그래서 수치심과 허탈함을 뒤로한 채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병원을 가려 하니 이미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늦은 것이다. 몸은 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말 이상으로 어떠한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이처럼 화를 입는 것이다. 몸의 신호를 섬세하고 예민하게 들어야 한다. 둔하고 무딘 감각은 큰 병을 초래한다. 주어져도 모른다는 말을 듣지 말고 남의 안타까운 일을 자기 일처럼 여겨서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어차피 방문하는 증상이라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대처해야 한다.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나이 든 사람은 더욱 명심할 일이다. 두 번째, 속옷을 깨끗하게 챙겨라. 노화는 생명의 순환 단계에 있어 마지막을 알리는 경종이다. 냄새가 나고 더러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무리 청결을 유지하더라도 윤기가 나기 어렵다. 인정해야 한다. 인정하고 나서 대처해야 한다. 무방비로 노화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노화를 막지는 못해도 추한 것이 아닌 자연현상이라는 인식을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스스로 청결해야 한다. 그래야 어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일설에 따르면 어느 노인이 길에서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으로 모셨는데 바지를 안 벗으려고 애를 쓰셨다 한다. 억지로 간호사와 의사가 벗겨서 치료를 해드렸는데 그만 코를 막고 말았다는 얘기다. 아마도 몇 달은 제대로 목욕을 안 하신 것 같고 속옷도 마치 걸레같이 해지고 더러워서 차마 말로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노인께서는 그래서 본인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극구 말리셨던 것이다. 사람은 수치심을 느끼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일 것이다. 그것은 동물적 본능을 다스리고 남을 의식한다는 점이다. 청결하게 몸을 가꾸어야 한다. 흐트러진 머리를 보면 머릿속도 흐트러진 사람으로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신발이 깨끗하지 못하면 단정함을 정해 내리지 않겠다. 고도 말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단정하게 유지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이다. 단정치 못한 사람은 별로다. 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다. 자명한 일이니만큼 속옷을 깨끗하게 매일 갈아입고 몸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 겉옷은 화려한 꽃무늬를 입으면서 속옷은 며칠씩 입는다면 완성이 아니다. 얼굴은 떡칠을 하듯 화장품을 바르는데 몸은 씻지 않는다면 영혼마저 더러울 것이란 생각이 지배적이다. 남을 배려하는 일은 나를 사랑하는 일이 우선이다. 자신의 깨끗한 몸과 깨끗한 속옷은 출발이다. 어떠한 일을 하건 그것이 먼저라는 생각이다. 그러니 매일 속옷을 갈아입어라. 세 번째, 나를 지켜라. 누구를 위한 삶인가? 자식도 손자도 아니다. 배우자도 아니다. 살아보니 배우자가 남보다 못할 때가 덜어 있지 않은가? 그러니 내 편 따질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파트너다. 사랑에 단물이 빠지고 나면 식거나 떨거나 밍밍하거나 그렇다. 마냥 단물이 줄줄 나오는 파트너는 세상에 없다고 한다. 그러니 배우자도 내 삶의 한쪽일 뿐 전부는 아닌 것이다. 그래서 우화를 떨어야 한다. 내 삶을 품위 있게 만들고 나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며 격려하려면 가끔은 배려를 해야 한다. 자기 자신한테 말이다. 내가 추천하는 우화는 이런 것이다. 자기 취향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해보라. 우선은 좋아하는 영화를 한 편 보라. 로열석으로 말이다. 요즘은 위치마다 자리 요금이 다르다. 제일 비싼 중앙으로 자리를 잡아서 영화를 재미있게 보고 나와라. 그러고 나서 격조 높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주문한다. 동행이 있느냐고 물으면 당당하게 아니요. 혼자예요. 라고 말하라. 주문한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맛있게 먹고는 분위기 좋은 카페, 가능하면 전망이 괜찮은 흔히 말하는 뷰가 좋은 곳을 잡아서 느긋하게 향 좋은 커피를 마신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음악을 듣는다. 취향대로 듣되 가능하면 폼 잡고 잘은 몰라도 클래식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한껏 몸을 이완시켜보라. 그리고 소파에 늘어지게 누워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향유하라.
우아 떨고 자빠져보라. 삶이 충전된다.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써라. 단순한 낭비가 아니다. 아니, 그러한 낭비가 삶의 중요한 고비를 넘기는 힘이 될 수 있다. 내 삶인데 누구 눈치를 보고 그러는가? 내가 정하면 길이 된다. 내가 하면 내 인생이 되는 것이다. 항상 누구를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나의 안테나가 밖으로만 향해 있다면 이제는 나를 향하게 안으로 방향을 바꾸어라. 내가 소중하니까, 내가 있어 남이 있는 거니까.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었다면 된다. 실로 나쁜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늘 그렇게 살기에 자기 보상이나 자기 우아 떠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그래서 그 시간의 소중함을 모른다. 하지만 어쩌다 하는 소시민인 우리들은 가끔 그런 사치에 놀아나도 된다. 우아 떨고 있네. 라는 자기만의 행복한 기회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열심히 산 당신은 자신에게 줄 선물이 있어야 한다.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상 중에서 조금 나은 것을 선택해서 하루쯤 멋지게 놀아보는 것이다. 네 번째, 품격을 지켜라. 사람은 모름지기 품격이 있어야 한다. 품격은 명품으로 치장을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몸의 태도와 표정과 순수한 행복감으로 나타난다. 어디서나 미소를 잃지 않고 단순하고 간결한 행동, 그리고 정화된 말, 결코 길지 않은 말로써 정리된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명품 인간인 것이다. 아무리 명품으로 도배를 했다고 해도 천박하고 촐랑거리며 나댄다면 실없는 사람이다. 격이 떨어진다. 명품을 든 놀림감이 되고 만다. 명품을 가치가 없게 만드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나이 들어 명품을 고집하지 마라. 설령 자식들이 명품을 사주겠다고 해도 한사코 뜯어말려야 한다. 명품 인생은 남들이 따라하는 삶이다. 당신을 흠모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많아서, 당신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면 명품 인생인 것이다. 당신이 입을 열면 귀담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인다면 당신은 명품 인격을 갖춘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당신이 입을 열면 귀를 닫고 뒤돌아선다면, 인상을 쓰고 실수를 한다면 아무리 명품을 걸쳤다 해도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이다. 누가 그랬다. 이상은 백화점인데 생활은 다이소라고. 그래도 상관없다. 검소하고 겸허하며 삶의 귀감이 되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게 사는 것이다. 여미는 손길이 아름다운 것처럼 검소함이 화려한 것 칠해를 압도하는 것이다. 독한 향기보다는 은은한 향기가 오래 머무는 것이다. 지독한 냄새는 자극이다. 금방 질린다. 하지만 은은함은 오래 머문다. 삶의 향기를 지녀라. 그러면 명품이 부럽지 않다. 백화점 명품은 눈길만 주어도 된다. 내 것이 아니라도 부러워 마라. 욕심이 나 거칠에는 허영이다. 명품 별거 아니다. 다섯 번째, 물건을 지켜라. 나이 들면서 빠져나가는 것이 머리카락만은 아니다. 기억력도 사라진다. 그나마 가진 것도 챙기지 못해. 어디 가면 물건을 자주 놓고 오는 것이다. 아주 값나가는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값비싼 물건을 챙겨 다니는 노인은 그리 많지 않다. 브랜드나 메이커도 다 젊은이들 애착이지. 나이 들면 육체에 병이 생겨서 그런지 유명 메이커 그리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도 애지중지하는 물건을 잃어버리고 나면 자존심부터 상한다. 아니, 내 정신 좀 봐. 이 머리를 어디 다 쓴다지 하며 자괴감이 든다. 자주 잃어버리는 것이 우산이고 그 다음은 장갑, 목도리, 그런 순일 것이다. 나는 그래도 모자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왜냐면 일단 밖으로 나가면 머리가 시원해서 바로 한다. 다른 사람은 머리카락이 있어서
모자에 별로 신경을 안 쓰겠지만 나는 예외다. 그 이유를 여기서 밝히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잔인한 사람이다. 저번에 스마트폰을 회식 자리에 그냥 두고 온 것이다. 그런데 몇 분 후 지인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스마트폰을 내미는 것이다. 선생님 자리에서 이걸 놓고 가신 것 같다는 것이다. 그때야 나는 빈주머니를 뒤적거리다가 내 스마트폰인 것을 알아차리고 고맙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한 표정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챙겼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나는 회식 자리에 가면 을에 가장 늦게 자리에서 일어나 나온다. 그리고 회식 자리를 한 바퀴 눈으로 스캔을 하고 혹시나 놓고 가는 물건이 있는지 우선은 내 자리부터 확인하고 다른 자리도 두루 살펴본다. 그래서 어느 때는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찾아주기도 했다. 이런 나의 작은 습관이 스스로 대견한 것은 서둘지 않아도 되는 나이에 걸맞은 일을 한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다. 빨리 나가서 집에 간들 몇 분 차이다. 그러느니 차라리 늦더라도 내 물건도 간수하고 남의 물건도 챙기는 일이 좋은 것이다. 가장 늦게 자리 뜨기는 역시 내 몫이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사람들은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식이든 친구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기대는 종종 우리를 실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독립적인 존재이며 각자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식에게 최선을 바라며 그들이 좋은 길을 걷길 바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기대에 항상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 역시 독립적인 존재이며 그들만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잡고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스스로 선택하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의 후회 없는 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넌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를 읽고